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이 내용으로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큰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지난주 주말에 이 일이 터졌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이야기만 돌다가 말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요. 워낙에 잘잘못이 분명한 문제로 보였거든요. 당연히 넥센과 여러 회사들이 피해를 보았고요. 뿌리라는 회사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것이고요. 넥슨이나 다른 회사에서 뿌리에게 책임을 물어볼 것이고, 뿌리에서는 당연히 직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그 직원 잘리면서 끝나는 시나리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뿌리가 직원을 안 잘랐어요. 그러면서 뭐 남성과 여성과의 갈등으로 일이 커지면서요. 뿌리가 직원을 안 자르고 오히려 넥슨이 잘못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갈등 이렇게 일이 커지면서요. 생각보다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사실 뿌리라는 회사가 2차 반박문을 낼 때만 해도 자기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내용에서는 넥슨이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굳이 언급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좀 찍게 됐는데요. 근데 웬걸요? 슈카월드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슈카월드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절대 다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은 맨날 논란이 되는 사건이면 말씀하시면서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자기 유튜브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애매한 사건을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 영상을 보기 전부터 본인의 생각은 빼고서 최대한 담백하게 이야기할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거든요. 성격상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이 주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시길래 궁금해서 좀 봤어요. 근데 역시 예상한 대로 본인의 생각은 빼고 최대한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시면서 만들면서도 본인이 본인 무덤 파는 게 아닌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다른 말이긴 하지만 저는 슈카월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것도 사실 슈카월드 보면서였어요. 물론 지금은 슈카월드랑은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막상 방송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슈카님의 입담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말을 맛깔나게 잘하시는데 저는 너무 사실 전달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방송이라는 게 누군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으면 좀 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혼자 떠드는 거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방송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야기하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말하다 보니 주제가 조금 옆으로 새기는 했는데요. 다시 주제로 좀 돌아와 보면요. 슈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둥이를 잘못 눌렀다고 집단 린치를 당할 수가 있대요. 집단 멍석말이 비판, 사실은 피해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러고 계셨는데요. 어떤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거랑 본인의 생각이랑 비슷하고 하시면서 진영과 사상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진짜 이게 왜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어떤 회사에서 하청업체에다가 제작을 의뢰를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무언가를 누는다는 게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이게 왜 남자와 여자의 싸움까지 그렇게 번지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서로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지 일반 사람들이 남성 대 여성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남성 혐오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저 무조건 자기 편만 드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 사건이 남자와 여자의 대립 그리고 출산율까지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여기에서 출산율까지 왜 가요? 남자와 여자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제 생각에 이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나라 출산율이랑 연결시키는 건 조금 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사실은 경제 문제랑 가장 큰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연애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논란이 뜨거워지는 거지. 사실 예전부터도 이런 거는 있었어요. 다만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 이런 남성 혐오랑 연애랑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소위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여성분들 중에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분들은 매우 적어요.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요.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4명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남자 4명이서 좋아하는
여학생은 다 한 명이었어요. 4명이서 똑같은 여학생을 좋아했거든요. 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평등을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연애에서 평등은 없어요.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죠. 이건 사실 남자들도 비슷하거든요. 남자들도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같이요. 저도 연애를 되게 못하는데요. 일단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성격도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애는 좀 젬병이에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제가 살다 보니까 연애라는 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참는 애들이 유리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랑 여자랑 생물학적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여자는 다 이래, 남자는 다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특징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보통 드라마를 좋아한다거나 남자들은 보통 스포츠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보통 예쁜 여자분들은 항상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게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잘생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많은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죠. 연애가 힘드네, 세상이 힘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통 못생긴 남자애들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뭐 어쩌네 저쩌네 여자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지금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연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외모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애를 잘하는 애들이 보통 이해심이 많아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지만 이해심이 좋지 못하면 사실 연애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서로 다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연애를 오래 가겠죠. 제 친구 중에 생긴 게 시골 청년같이 생긴 애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연애는 잘했어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착하다 보니까 생긴 게 뛰어나지 않아도 연애를 잘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생긴 것도 별로고 이해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는 영 젬병이에요. 생각해보면 연애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한남 유충이 어쩌다 저렇게 떠드는 여자들이나 페미가 어쩌다 저렇게 떠드는 남자들이나 사실 상대방 이성에게 호감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거에 되게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애들 자체가 원래 연애에는 그렇게 소질이 있는 애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못했어요.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에는 출생률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게 가장 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죠. 그리고 잠을 자고 다시 아침부터 일을 해요. 다시 밤늦게까지 일해요. 이렇게 일상이 반복되는 입장이고요. 사실 돈을 아껴도 집을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의식주가 보장이 안 되는 사회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연봉이 1억을 받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연봉 1억을 받는다고 해도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돼요. 그만큼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돈을 잘 버는 애들이 한 달에 한 3, 4천 버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벌고 있는 애들조차 집을 못 샀어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게 보통 저렇게 돈을 버는 애들이 자기 사업하는 애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월급쟁이는 저 정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벌면 다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돈을 벌면 다시 재투자하고 돈을 벌면 다시 대투자를 해요. 그래서 버는 돈이 많다고 해도 사실은 돈이 돈을 굴리기 때문에 집에다가 돈을 묻지는 않더라고요. 뭐 살려면은 대출 껴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돈 가지고서 사업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애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또 너무 많아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지금 사회가 분명히 남녀 사이에 갈등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저출산까지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글쎄요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 지금도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회거든요. 연애는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일단 물가도 너무 올랐고요. 사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옛날과 지금이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옛날에 비하면 고물가 사회고요. 당장 경제적으로 생활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연애고 무슨 결혼이고 무슨 애를 낳고 이런 걸 생각을 하겠어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남녀 갈등의 문제를 저출산까지 연결시키는 건 너무 좀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남녀 갈등은 계속 있었거든요. 다만 인터넷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그렇게 밖으로 나오지가 않은 거죠. 이번 데스 사건도 사실 누가 발견을 했다고 해도 인터넷이 없었으면 그냥 몇몇만 알고서 지나갈 일이에요. 논란조차 되지 않았겠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더 사회적으로 퍼진 거고요. 거기다 유튜브까지 생겼잖아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방송까지 하니까 더 퍼지죠. 유튜브는 아무래도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이잖아요. 텍스트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에서 글로 퍼지는 것보다 유튜브로 퍼지는 게 더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묻힐 문제들도 더 부각이 되고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이 더 부각이 되는 건 결국 뭐 인터넷과 유튜브의 단점들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